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마니또 K에서 손세영 교육국장이죠. 교육국장이 민간 임대주택의 부기등기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는 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는 한번 스쳐 지나갔지만은 또 우리 이 정부가 아주 피곤한 정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각종의 의무를 부과해서 이거 좀 어찌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죠? 나이 들고 퇴직하면은 어디서 돈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선택하는 게 임대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대업이 곧 나이 든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예요. 60 넘어서 퇴직을 해버리면, 어디서 나오는 연금, 그것도 이제 잘 사는 사람들과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은, 연금도 좀 잘 나오고, 그렇죠. 연금이라는 것이, 못 사는 사람도 연금이 착착 나오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하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금 타먹는 거 외에 저축해 놓은 거, 이런 걸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자영업 하다가는 통상 이렇게 많이 까먹거나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아파버리면 이것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업이라는 것은 서구 어느 나라도 항상 이런 게 이제 노인들이 좀 많이 탈출구죠. 어쨌든 뭐라도 해서 젊었을 때 모은 저축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게 주로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이 먹고 사는 어떤 모델이다. 수익 모델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 임대업이라는 걸 통해서 셀 수 없는 의무사항을 부과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대차 3법도 있겠지만은 신고의 의무가 있고,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하고, 또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고, 보험을 가입 안 하면은 이제 이거는 형사처벌까지 하던데요. 징역 살리고 그러던데, 벌금 내리고. 그다음에 신고라는 것도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보통 동일한 임대차 신고를 세 군데, 네 군데 가서 똑같은 신고를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이 없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모르죠. 또는 이 고통을 모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겪는 어떤 임대인한테 이제 피곤하게 하는 정책에 후련한 느낌을 겪는, 옛날로 치면 조선시대로 치면은 노비 같은 마음들 있죠. 나보다 잘 사는 양반이 다치면 노비들 마음은 좀 후련하잖아요. 그런 식의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가진 자를 박해하면은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의 자손 대대로 부자라는 것은 될 꿈이 없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보면은 내가 못 배우고 내가 가난해도 자식들을 잘 키우고 공부시켜서, 그죠? 얘라도 좋은 직장 다니고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죠. 그러면 이런 정서라는 것은 한국만의 정서냐? 한국만의 정서입니까? 어떤 부모가 있어서 그 부모가 나는 좀 가난해도 자식 대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는 모든 나라의 부모의 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대 사업자, 가진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더 때려버려라, 세금을 더 때려버려라, 죽여라, 이건 딱 보면 공산당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할 때, 한국전쟁 일어났을 때 노비들이 부르주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쓰는 이 감정이 너무 노출되고 있다, 이게. 맞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주지 못하겠죠. 그죠? 자기 자식이 부자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논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최근 4년, 5년 동안 이 정부 들어서 그런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그 정보를 좀 알아야지 우리 재산을 좀 보호하니까 어쨌든 재산을 가진 사람이 똑똑한 거죠. 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노력을 하죠. 그냥 막노동꾼 같으면 지키려고 뭐 노력할 게 있습니까? 그냥 돈이라도 안 띄는 게 목표죠. 그죠? 그거 하나지만은 가진 자는 할 게 많아요. 지금도 보면 신고가 많고 뭐 의무도 많고 어찌됐든 국가가 세금을 뜯어가면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우대해 주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뜯어가고 학대하는 정책을 쓴다. 이게 반드시 이런 어떤 이런 모순이죠.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인과의 응보를 받게 되겠죠.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씨를 그렇게 뿌렸으니까 과보를 받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 공부는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우리 협회 회원들은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하죠. 저는 전통적으로 임대사업 등록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왜냐면은 이런 임대사업은 어쨌든 자영업 아닙니까? 그죠? 이 자영업인데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심각하게 많고, 규제가 많은 데다가 그걸 위반하면은 형사처벌 쪽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사처벌은 말 그대로 범죄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주차 위반을 하면 주차 위반 딱지를 떼고 과태료를 무는 것은 행정벌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안 돼요. 그런데 임대사업은 이 자영업인데 이 자영업을 통해서 전과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쥐꼬리 많은 취득세 좀 면제해 주거나 덜어줬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종부세를 덜어준다는 거, 요런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면제해 주고 대신 위반하면 형사처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과태료나 준칙, 이 규칙을 위반한 그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임대사업을 안 내고 차라리 종부세를 많이 냈어요, 저는요. 선택이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왜 저희도 들었냐면은, 법인 종부세를 아무 이유 없이 단일 6%, 개인으로 보면은 진짜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정도 보유해야만 내는 세율이 6%인데, 그 6%를 법인은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건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서는 얘네는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 이 민주당 애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하도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급표를 해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거죠. 회원들한테 이 길을 제가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왜? 6%를 당장 피하는 거. 어차피 헌법 소원 해놓는 건 해놓더라도, 일단, 우리 협회에서도 지금 보면 과기사 같은 경우가, 그 6.17 이전, 즉, 한 몇 달 전에 막 그 부동산을 수십 채를 취득했기 때문에, 아파트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좋아서 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좋아서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없던 거를 사지로 내모으니까 사지로 내몰리지 않고 살려고 이 길로 온 거죠.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악법이 있는데 이 악법에 두 가지 의무가 2021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금방 지금 오늘 방송으로 하려고 하는 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를 하라라는 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8월 18일부터 뭐 보험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보험. 그죠? 여태 현행에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최우선 변제 보장도 받고 뭐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또 보험을 걸으래. 임차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걸면 좋다. 이럴 수 있지만 보험을 안 걸면 형사처벌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완전 골 때리는 거죠. 그럼 이 보험은 또 누군데가 드냐? 그럼 두 군데 서울보증하고 저것들 정부 기관만 딱 들게 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 뜯는 목표죠. 문제는 뭐냐면 보험을 들고 싶어서 똑똑하면은 그 집에 부채가 좀 많으면 보험을 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을 갚으래요. 근데 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그죠? 그러면
이런 법은 소급하면 안 되지.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얄짤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보유한 것도 보험 들어야 되고 부채가 많으면은 보험을 안 들어줘. 그래서 너 형사처벌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8월 18일로 대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 부기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집의 등기부에 이 집은 임대 사업자 집이라고 적는 거를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요것도 의무화를 해놨어요. 그럼 요것도 뭡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던 노인들은 부기등기를 하는 법을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할 줄 모릅니다. 귀찮고 복잡하고. 그러면 집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마다 등기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난리입니까, 이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 아쉬워서 못할 것 같으면은 또 과태료를 500만 원씩 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부기등기를 부과하는 것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런 거죠. 부과 과태료를 물는데. 이 부기등기를 하는 것은 이 집이 임대사업자라고 적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거나, 돈이 안 들어가게끔, 어차피 임대사업자다. 그죠? 어차피 임대차 계약서를 정부에 신고하니까 계약에 있는 임차인한테 누구들이 문자를 잘 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내해 주든가. 재난 문자나 막 하면서 돈 쓰지 말고. 저그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노역을 부담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나 이런 아이디어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저그들만 할 줄 아는 게 아닌데. 하여간, 이 두 가지 외워놓으세요. 부기등기하고, 보험. 보험은 형사처벌한다 그랬고, 그래서 요걸로 아마 8월달, 9월 되면은 요걸로 또 이제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기등기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종부세를 일부 완화했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가 문제 있다는 건 기억도 못할 거라 그랬죠. 얘네들이 어질러 놓은 게 많아서. 그러나 개인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시키듯이 있는 건 뭐예요? 내년 대선 때문이거든요. 그죠? 지금 부기등기 떠나서 818 보험 요거 반드시 문제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어떤 정보, 부기등기만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이런 귀차니즘,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찌끄러기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드릴 때 전후 배경 설명 반드시 해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도 설명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부기등기 설명해 드릴게요. 부기등기를 이런 겁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편안한 문제냐, 이 문제가. 그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법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법규에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놓고는 21년 3월에 이렇게 개정했고 시행은 21년 6월 17일. 그러니까 지금이 6월 22일이니까 며칠 전에 시행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임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 8월에 설립된 거예요. 어떤 거냐?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 비율, 가로 열고, 등록할 때, 임대 등록할 때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 보증금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임대차 계약이 없으면은 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상한을 제출받아서 산정한다. 참나 씨. 그러니까 이 집 가격이 있다. 집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도 현재 소비자 시세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감정 시세로. 그런 감정 시세니까 집 가격은 실제로 여기여도 지그들 기준으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채는 오히려 요만큼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낙찰 가격 대비해서 최대한 받았을 수 있으니까.
부채는 요 정도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부채. 그 다음에 이건 임자 보증금. 근데 임대차 보증금이 이렇게 넘을 것 같으면은 등록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야. 임대 등록을. 그죠? 근데 기준이 뭐예요? 감정가 기준이단 말이죠. 시세 기준이 아니고. 그죠? 여기서 첫째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은 예를 들면 아파트가 20억이어도 공시 가격은 한 15억 이 정도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집은 20억이어도. 그러면 이 15억 기준으로 부채랑 임대차 기준을 따지겠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시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감정가는 상대적으로 시세 대비해서 좀 싸게 맥힙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갖는 주거인 빌라나 다가구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서민을 피곤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든 결과적 귀결점이 어디로 오냐면은 사회적이고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 그룹 중에서도 조금 낮은 계층에 속하는 그룹이 제일 희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안 가진 사람들도 그럼 이 희생에서 면해지냐? 100% 희생해서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도 보험료를 내야 돼요.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청인의 신용도하고 부채 비율을 따져가지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은 애초에 임대업 등록도 거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임대 등록을 했지만 2021년에 등록하려고 하면은 애초에 집이 좀 빚이 많거나 신용도가 떨어진 거야. 나는 집은 있는데 신용이 나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업하다 보면 안 좋을 수 있어. 그럼 신용이 나쁘면 집은 있어도 그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임대업 등록도 거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자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또는 그들이 직접 심사하지 않겠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심사하겠죠. 얘네의 재량권하고 얘네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보는 그 임대인들이 생길 거라는 거지. 그잖아요. 여기 공무원들이 뭘 알겠어요. 요 사람들이 갖는 그 재량권을 가진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임대인이 피해를 보고 분명히 임대인은 얘네한테 이제 성질을 내고 따지게 되겠죠. 그럼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쌓이겠죠. 그죠? 그렇게 결과가 추정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 등록의 부기등기, 이제 오늘 공부할 이 본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본질적으로 임대사업자는 5조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라. 이렇게 있죠, 부기. 요런 식으로 된 집입니다라고 쓰라 이거예요. 부기등기는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오늘 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하래요. 지체 없이.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이미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기등기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오늘 등록하면 빨리 부기등기하는 거고,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보존 등기할 때는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라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어. 오늘 등록. 그 다음에 한 내일 정도에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이전하면 그 즉시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즉시 그 서류에 그 소유권에다가 보존 등기를 하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지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라 거지. 빨리 해 이거지 뭐. 자,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 부기등기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금년 3월 1일까지는 안 했고, 그러니까 해당 그 등기, 그 부동산이 예를 들면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인천에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도시에 가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낭비죠. 엄청난 낭비죠. 요게 이제 작년도 12월에 이제 그 국토부 자료인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부서들은 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이해는 할까요? 원래 이런 부작용을 심사하고 조율하는 게 그 정부 기관이고 청와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공무원을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정책을 고민하진 않죠. 항상 보시면 여기 있네. 임대주택의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등록 임대주택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즉 임차인이 내가 어디로 새 들어가서 살까 할 때 등기 떼볼 거 아니에요. 그때 임차인이 이 집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적자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기관에서 임대차 신고하고 등록된 사업자 알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와서 주소 치면은 임대 등록인지 임대 등록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10만 명이 있으면 10만 명한테 그 공인중개사라는 거 등록하게끔 어디를 해요? 그냥 공인중개사 협회나 구청에 전화해서 여기 이런 사람 공인중개사 맞냐고 물어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등기를 하라는 것은 뭐예요? 세금 뜯어가는 거죠.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록세하고 취득세 이런 거 붙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등기관들의 업무는 늘어날지라도 인지세니 세금 관련해서 더 뜯어갈 게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죠? 안 그러면 그냥 구청에 전화해서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게 전산을 개방하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치면은 등록 여부가 확인되게끔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짜고 있으니까. 이거를 국민들을 가지고 노인들이 이거 하겠어요? 노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직접 못하니까 법무사 시켜야지. 그죠? 그럼 또 돈 나가잖아요. 노인들이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기들이 하면 되지. 자,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 의무가 부과된다. 이것도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천벌을 받았겠죠. 이거는 정부기관이 하면 돼요. 지들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하여. 이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요 제도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다른 층에 다른 호수는 전세가 7억인데 하나는 4억이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장 왜곡 아닙니까 이거? 시장 왜곡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전세를 들어가려면 줄 서서 기다리는 이런 신풍속도가 발생시킨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요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인데 똑같은 과일인데 바로 A라는 과일집은 10,000원, 그죠? 10,000원. B라는 과일집은 2,000원. 뭐 이런다니까 같은 과수원에서 나와도 지금 이런 상태가 시장 왜곡이라는 것이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그런 웃기죠. 자, 다시 한번 101호는 전세가 7억 201호는 전세가 4억 똑같은 평수인데 근데 재산세 부과할 때 기준은 똑같아. 그죠? 재산세를 낼 때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니까 공시가격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뜯어갈 때는 재산세는 똑같이 뜯어가고 임차인을 상대로 할 때는 5% 증액 제한을 둬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다 보니까 1차 같은 101호는 7억이고 같은 그 201호는 4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웃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예.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정말 스팸 전화 많이 와요. 그죠? 지자체장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 사업자가 이런 거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건 뭐냐면 특히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제도는 보험은 아까 말했죠.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을 엉뚱한 데 썼는데 여기 요거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의무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법 시행 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지체 없이 해야 되고요.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대주택, 이게 이제 통상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한 임대주택은 2년 이내에 부기 등기라고 2년이 유예된다는 점. 그러니까 2022년 12월인가 이때까지가 유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는 있죠. 20년에 도입됐으니까 잠깐 여기죠.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차 200, 400, 500 뭐 실컷 때리든지. 부기등기 말소는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아셔야 될 것은 기존에 우리 회원들 중에서 기존에 이 법이 이 부기등기 의무화가 되기 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법을 시행이 좀 전에 있었지만 2021년 6월 17일 날 법이 시행되잖아요. 좀 전에 제가 제일 첫 방송에서 첫 장면에서 이 법의 시행은 6월 17일이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내에, 그러니까 2020 시행 후 2년이니까 23년이 되겠구나. 그잖아. 아까 시행이 맞죠? 봅시다. 법이 시행이 언제 됐냐. 여기 법이 2021년 6월 17일이죠. 그러니까 본조 신설은 2020년 6월 9일 날 신설됐지만 시행은 6월 17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조항도 이 6월 17일 기준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봅시다. 맞네요. 여기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이 6월 17일, 금년 6월 17일 있고 금년 5월 17일이 있고 금년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법령이 6월 17일부터 해당되는 법령인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개정이 이렇게 됐고 신설 2020년 8월 부기 등기가 신설은 2020년 6월에 신설됐고 바로 이때 기준인지, 이때 기준이라면 22년 6월 달까지죠. 내년까지. 봅시다. 뭔 법이 이렇게 많을까, 그죠? 공포일로부터 3월 보증금 추가 결격사유 부기등기 여기 있네. 부칙에 가보니까 2020년 6월 9일 날 부칙이 있는데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경우에는 시행 후 2년 내에 부기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한 때 시행한다고 했으니 2020년 6개월이니까 2020년 12월 9일이 되겠네요. 그죠? 2020년 6월 9일이니까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공포 후 시행한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9일이 될 것이고 이 법 시행 전에 시행이라는 건 12월 9일 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한 임대주택은 2년 이내에 시행 후니까 2022년 12월 9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12월 9일까지는 지금 그 유예가 되어 있다. 우리 회원들이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2020년 12월 9일 이후인 예를 들면 금년에 경매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신 분, 그러니까 임대 등록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종부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 그 21년도에 경매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등록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 즉시 부기 등기를 해야 되고, 우리 회원들의 대다수는 2020년 그 6월 17일 이 부동산 정책 이전에 취득한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거의 다 2022년 12월 9일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2020년 12월 9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사놨어도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이 이후에 이제 그 임대 등록을 시도하시는 분들,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는 분은 이 이후에는 그 즉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그 즉시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반복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세요. 자, 요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붙이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그러니까 대다수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유예돼 있으니까 다음 정권에서 이런 제도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바람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민간한테 책임지게 합니까? 돈 나가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매번 등기 떼서 보라? 아니죠. 전산으로 타닥 치면 나오게끔 해줘야죠. 이거는 이 의무조항은 없애야 됩니다. 민주당 애들이 생각이 있으면, 국회의원 놈들이 생각이 있으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거는 이 제도의 취지를 원한다면은 그 취지에 적합하게 국가 그 기관이 전산에서 확인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온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조치죠. 일부러 돈 가진 놈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작년에 이 민간 임대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금년에 등록을 신청하신 분이라면은 그 즉시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즉 늦게 신고했으니까 페널티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